안녕하세요 여러분, 꿈꾸는 여행자입니다. 자, 나는 잠자는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 자서전이네요. 출판사는 사과나무고, 에드거 케이스는 이제 1877년부터 1945년, 이게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죠. 왜냐면은 이제 1929년도 그 정도에 대공황이 발생하죠, 미국에.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19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했죠.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영매죠, 영매인데,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이때 시대에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매의 역할을 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영매라고 하는 것은, 그 영매 하시는 분들은 어 죽은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 미디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서양에서는 보면은 죽은 사람을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죽은 사람을 본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무당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 서양 영매하고 또 한국의 영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속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이 무당하시는 분들은 신내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상하고, 조상신이죠 일반적으로. 조상신인데 이제 조상하고 그 사람하고의 어떤 영적 커뮤니케이션, 영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 무당이 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안 되면 뭐 괴롭히고 막 그냥 신병이 걸리고 이런 식이 많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쪽 계통에서는 그렇고. 그런데 이제 서양 무당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가 보여요. 그냥 영매들 보면은 뭐 우리 한국 이제 이쪽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그 우리나라 무당 그런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이 신병이라고 하는 거 알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여서 그냥 하는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매라고 하는 직업이 그 사회의 그 편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젊은 친구들, 젊은 아이들 보면은 이런 능력들이 있어요. 뭐 아이들을 뭐 다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보지만 뭐 그런 거를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상당히 뭐 보면은 상당히 많이 야단을 친다든가 안 좋게 생각한다든가 뭐 폭행을 한다든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커밍 아웃을 못하는 거죠. 그걸 충분히 개발해서 좋은 그 인류에 공헌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그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뭐 성적 소수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커밍아웃을. 그런데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과 어긋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무참하게 뭐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물론 양쪽의 신념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이 그러한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에드가 케이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거는 꼭 영면은 아닌데 이제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어떤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그 심령술사나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서양에서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영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찾고 보면 위치라는 말을 써요. 뭐냐면 마녀다 이런 얘기, 마녀. 서양에서는 이런 마녀 뭐 이런 단어를 써요. 마녀. 뭐 그래서 마녀다, 마법이다 하는 것들은 상당히 그 악을 상징하는 그런 쪽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 다른 거잖아. 이 사람이 이런 재능이 있고 저 사람은 저는 재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 재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지만 이거를 숨기고 하는 글들이 대단히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 책에 전반적으로 아주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자신도 어떠한 믿음 체계가 있고 하지만 그러한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집불통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물론 그런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겠으나 그 남들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동전의 양면같이 편리했다는 편리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드가 케이시는 그러한 면에서 그런 고통을 많이 당했다. 자, 그러면 에드가 케이스의 그 능력으로 어떤 것까지 알아맞힐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에드가 케이스가 이제 그런 최면 상태, 잠자는 상태 됐을 때 물어봐요. 소포가 왔어요. 이 소포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다 알아요. 알아맞힌다. 또 에드가 케이스한테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해요. 자, 에드가 케이스 소금을 한 컵 마신 것처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몸 상태 하면 진짜 한 컵을 마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몸 상태가 돼요. 에드가 케이스가 실험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실험 대상처럼 뭐 찔러보기도 하고 뭐 바늘로 찔러보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에드가 케이스가 또 어떤 것까지 알아내냐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병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치고 또 그 독심술에 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입원해 있는 그 병실의 상태, 가구의 배치, 그 다음에 침대, 그 침대를 어디에서 만들었고 어디서 샀고 그런 것까지 다 알아맞힙니다. 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거를 맞히냐면 어떤 아픈 환자에 대해서 물어봐요. 한 5km 떨어져 있는데 그 환자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는 체온이 얼마고 심박수가 어떻게 되고 지금은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5km 떨어졌으니까 의사들이 가서 확인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일치하더라 이런 얘기.
이런 거를 잘 맞히니까 이제 좀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이런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제 마약 밀매 마리화나는 뭐지? 대마초? 대마초. 마리화나 대마초. 마리화나가 대마초죠. 자, 대마초를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때는 이제 불법이었겠죠. 뭐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이제 그때 시대가 이제 1900년도 초쯤이나 뭐그 정도 됐을 거예요. 뭐 1900년도 초나 910년도나. 그래서 자, 이제 어떤 마리화나가 유행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리화나를 사가지고 엄청나게 재미를 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마리화나가 이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조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안 좋은 사람이죠. 그 조금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증권이라든가 선물 거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물 거래나 증권 시장 그런 가격을 좀 알아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번 해줬는데 처음 한 번은 이제 맞았는데 두 번, 세 번은 연달아 틀려요. 막 그런 게. 그리고 그런 거를 하고 나면은 막 몸이 많이 아픈다던가 아니면 1년 동안 뭐 그런 것을 못 한다던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능력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에드가 케이스가 정말 이제 하나님 뭐 천사의 도움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했는데 나쁜 쪽에 자기 능력을 쓰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아니면 자신의 믿음 체계에서 나는 나쁜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그것이 막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어떠한 돈 버는 목적으로 도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게 이상하게 꼬인다는 거죠. 뭐 처음에는 이제 경마 아시죠? 그 말 달리는데 도박하는 거 그런 쪽으로도 좀 해봤고 또 증권의 그 가격 변동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해서 맞히긴 했어요. 몇 번. 근데 몇 번 맞췄는데 그 다음으로 머리가 많이 아픈다든가 아니면 한 1년 정도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쪽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신이 막았거나 아니면 이 사람 잠재의식 속에서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점은 이제 어떤 박사가 있어요. 어떤 박사가 이제 한번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실험을 하는데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룬디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드가 케이시 그 중심부에다가 손을 이렇게 뻗고 이렇게 뻗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업, 업, 슬로우, 슬로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에드가 케이시가 밑에 딱 놓여 있었던 사람이 공중으로 뜬 거예요. 공중부양.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그 손을 이렇게 내민 자리까지 공중부양을 했다가 다시 내려갔겠죠. 뭐 떴다가 천천히 내려갔을 겁니다. 왜냐면 떴다가 팍 내려갔으면 여기다 글에다 썼을 텐데 그런 내용은 없고 이렇게 그 위치까지 몸이 뛰어 올랐다가 몸이 올라갔다가 올라갔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겁니다. 천천히. 이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 몸의 신경 체제가 엉망이 됐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경 체계가 엉망이 됐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하면 이게 공중부양, 레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공중부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 뭐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도사님들이 공중부양을 하죠. 공중부양. 그래서 집중을 하게 되면 합니다. 공중부양. 그래서 저도 공중부양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레비테이션이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사기다. 사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진짜로 된 것이 그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적색이나 진갈색인가 그런 그 도포를 입은 스님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가는 그러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그 BBC 다큐멘터리에 나온 영상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진짜 같은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 얘기는 또 어떤 그 샤먼인데 그 주술을 행하는 거죠. 그 아프리카 쪽인 것 같은데 모양 자체가 샤먼이 서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는 글인지 뭐 이런 건데 티벳에서는 어떠한 그 무기가 있는데요. 무기가 무슨 무기냐면 그 악기 무기야, 악기. 그래서 티벳에 악기가 많거든요. 뭐 이렇게 길다란 홍 같은 나팔 같은 게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 악기들을 딱 정렬을 시켜놓고 그걸 연주를 하게 되면 어떤 큰 바위를 들어서 위쪽에다가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큰 바위를 움직인다 라고 하는 그 공중부양. 옛날에 허경연 씨 공중부양 하는 것도 봤는데 공중부양이 아니고 뭐 한쪽 다리를 뭐 들어 올리고 뭐 받치고 그래서 그건 공중부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중부양 관련돼서는 또 책 중에는 완전히 판타지 같은 책이 있죠. 그 책에는 이제 공중부양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이제 수시로 나오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초인들의 삶의 가르침을 찾아서 이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너무 뻥 같은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뭐 거기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근데 신경체계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고생 많이 한 거죠, 이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자꾸 경마 같은 거 물어보고 뭐 주가 지수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결국 그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조라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거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능력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에드가 케이시가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도박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가지수 알아맞히는데 너무 사용을 하면 좀 안 좋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에드가 케이시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뭐 석유 관련된 그때는 이제 땅 파면 석유 나오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석유 관련돼 가지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아맞히고 그랬어요.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맞춰요. 근데 계속 하면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뭐 석유 회사 이렇게 차려가지고 실제로 했는데 결국 그거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뭐 쫄딱 망했고, 또 무슨 뭐 보물찾기도 해봤어요. 보물찾기 그거 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됐고, 또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뭐 버지니아 비치에다가 그쪽이 이제 아마 그 대서양 쪽 비치인가 봐요. 대서양 쪽 해안. 그러니까 대서양 쪽이니까 미국의 동부죠, 동부. 남쪽 동부인가? 그쪽에다가 이제 그 에드가 케이스 병원을 차려요. 근데 처음에는 잘 됐는데 자꾸 이제 같이 하는 사람이 에드가 케이스한테 뭐 주가 지수를 자꾸 맞추라고 한다던가 이런 거를 자꾸, 그러니까 뉴욕 그런 적이니까,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뭐 캔슬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에드가 케이스가 이제 그런 능력은 있었지만 이거를 그렇게 경제적인 기반에서 잘 이렇게 이루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투자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능력을 살짝 사용해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을 하려고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틀어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1인 사업자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1인 사업자. 그러니까 뭐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을 크게 하지 마시고 작게 뭐 집에서 한다든가,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는데 내 방 하나를 그렇게 꾸며가지고 이제 사람이 와서 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작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점포를 하나를 내면 이제 월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을 조금 약간, 내가 방이 2개가 필요하면 이제 3개짜리 집을 사가지고 산 달에 뭐 임대를 해가지고 가서 방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내가 찾아가서 그 집에 찾아가서 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비용도 많이 안 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그 최면요법이라든가 뭐 이런 상담이라든가 한다는 거 하는 것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의뢰하시는 분들한테는 야 이게 씨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 것을 만약에 어떠한 그 자기 집 말고 다른 곳에서 그거를 운영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관리비도 들고 뭐 부동산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임대료도 들고, 만약에 샀다면 뭐 모기 모기지. 그러니까 무슨 뭐 금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달이 돈도 갚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에드가 케이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사업을 같이 하자 이런 거를 많이 했지만은 이 사람이 그렇게 사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돈을,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어, 기독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있었냐면은 이 그 에드가 케이스가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하는데 자기 사진관에서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눈이 거의 실명할 듯 보였는데 그때 그 아들이 우겼어요. 제 아버지는 잠을 자고 얘기하면은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의사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처방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은 이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래서 잠자는 최면 상태에서 그 처방을 했는데 아들이 1년 후에는 눈이 감쪽같이 닫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서 계속 한 거고요. 또 그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무슨 폐병 같은 거 걸렸는데 의사가 이거 가망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그런 거죠. 야 가망이 없어요. 하지만 야너 뭐 이런 거 에드가 케이스 당신 뭐 그렇게 잘할 수 있다며 그러면 부인 먼저 살리는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그런 걸 하는 것은 좀 꺼려지지만 그래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그런 거 있으면 가족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의 그 믿음이나 신념 체계에서는 그런 것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도 깨끗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이거는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가망이 없는 병 아니면 몇 년 동안 안 되던 거 그런 것들도 에드거 케이스가 방법을 다 알려주고 해가지고 났습니다. 사실 에드거 케이스의 그러한 그 처방은 특이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최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에드가 케이스가 최면에 들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최면 상태로 유도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어떠한 암시라든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낫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최면에 들게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최면에 대한 암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해서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이제 처수를 하면 약을 안 먹고도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에드거 케이스 이쪽은 이제 얘기를 안 했지만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최면은 에드거 케이스가 걸린 거예요. 에드거 케이스가 최면 걸린 상태에서 이야기해줬고 그 이야기대로 처방을 한다든가 시술을 하게 되면 병이 아주 깨끗이 낫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최면은 어떤 최면이냐면 환자한테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 환자가 병이 낫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최면도 있어요. 그래서 최면 시술이라고 하는 것이 최면 치료입니다. 이게 최면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서구에서 많이 행해지는 겁니다. 최면으로 해서 어떤 질병을 낫게 한다든가 아니면 최면을 통해서 뭘 한다든가 그래서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게 그 어떤 그 의학적으로 쓰인다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연구해 보셔도 왜냐면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뭐 나는 뭐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나는 뭐를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럴 적에 이 최면이라고 하는 분야가 앞으로 있을 그러한 그 좋은 직업 중에는 하나가 될 거 반드시 이 좋은 직업으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지금은 별로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기껏 해봐야 이런 쪽으로 보면은 무당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찾아가시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분들이 뭐 나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최면은 또 다른 어떠한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면은 그쪽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기문 박사님이 하시는 뭐 이런 최면들이 있어요. 뭐 TV에서 주로 전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최면이 전생 퇴행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너무 그 설기문 박사님께서는 그쪽으로 너무 포커싱을 맞추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면하면 무슨 무조건 전생 이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최면은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을 때 무슨 그 살을 빼게 한다든가 금연을 시킨다든가 그런 요법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잠자는 예언자 이 에드가 케이스 얘기를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